네, 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TV입니다. 이번에는 그 완벽한 소장과 준비 서면을 한번 생각을 제가 해보다가 판결문을 가지고 소장과 준비 서면을 재구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판결문을 바탕으로 쓴 소장과 준비 서면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완벽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파트 공용 부분 누수 피해를 받고 입주자 대표 회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과 준비 서면입니다. 방송 전문가가 아니어서 발음이 좀 세고 많이 버벅거립니다. 감안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홀로 소송 TV 유튜브 방송 채널에 오시면 각종 법률 문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검색하여 이용하시면 나홀로 소송에 큰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됩니다. 검색 방법은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소송 비용 두 글자 소송만 치셔도 이렇게 목록이 뜹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전자소송 입력 방식도 그 소송 문서를 작성을 해 두시고 나서 전자소송에 들어가서 복사하기 붙여넣기 파일 첨부 하시면 전자소송에서 입력하시기 매우 편리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고 이번에 작성할 것은 소장과 준비 서면이기 때문에 민사 서류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소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길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제 나 홀로, 주소는 별도로 이제 전자소송에서는 입력하는欄이 있으니까 주소하고 주민번호라 이런 것들은 이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하시는 입주자 대표 회의 이름을 기재를 하시고 그에 따른 주소하고 대표자 이름 기재하시면 되고요. 이제 사건명은 손해배상 기 청구가 될 것이고요. 청구 취지는 이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연 5%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판결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 기재하시면 되고요. 청구 원인으로 당사자 관계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주민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의입니다. 이 사건의 경위 손해의 발생 부분에서 이제 이 아파트의 옥상 배수로가 좁아가지고 넘친 빗물이 기계실로 흘러 들어가면서 원고의 아파트 호실에 매년 누수가 발생을 하고 아파트 외부 벽체 균열 등 하자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고 이제 사실이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이 사건 아파트 공용 부분 점유자에 대해서 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 민법 제758조 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 관리하는 주체로서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입주자 대표회의에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해 구성된 입주자 대표 회의로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업무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궁극적인 귀속 주체이고 이 사건 아파트 중 전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용 부분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공용 부분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 누수에 대한 책임, 공용 부분인 옥상 및 기계실 외부 창호, 코킹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수년간 원고의 아파트에 간헐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각 공용 부분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해서 어디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지, 예, 그런 내용입니다.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서 그 누수가 됐다 그러면 아파트 뭐 바닥, 벽, 천장, 뭐 벽지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손상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이게 그 감정 신청을 하게 되면 감정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 판결에서 보면 이 지금 현재는 소장 내용이고 이거 판결 내용인데, 경제적인 이유로 견적서 이외에 감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법 202조의 2에 따라 위에서 살펴본 이 사건 누수의 내용과 양상을 포함한 재반 사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손해액을 800만 원 상당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법 202조의 2 부분, 네. 이제 재판장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손해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이 왜 그러냐면 이 그 누수 피해에 대해서 감정 신청하게 되면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감정인이 가서 감정을 한다 그러면요. 내가 청구하는 금액은 1,000만 원 미만이고 900이나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법률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정신적 손해, 주거 공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누수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고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를 전보받는다고 하여 전부 회복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가, 원고의 아파트의 가치 하락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00만 원으로 청구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소결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 금액입니다. 그래서 재산상 손해 800만 원, 그 다음에 위자료 100만 원. 네. 그래서 이자 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행의 존부 및 피고가 그 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유 없이 거절하고 있어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입증 방법은 뭐 등기부 등본 아파트, 그다음에 누수가 된 사진이나 그 다음에 견적서, 그 누수가 돼가지고 피해를 입으면 이제 뭐 도배를 새로 하거나 뭐 그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공사업체에 견적을 맡겨가지고 그 견적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첨부 서류는 첨부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 기재를 하시고요. 그래서 날짜, 그 다음에 원고 쓰시고 관할 지방법원 이렇게 기재를 하시고 전자소송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또 준비서면을 써볼 수도 있는데요. 준비서면은 이제 사건 번호가 있겠죠. 사건 번호 기재하시고 원고 피고 당사자명 기재를 하시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기재하시고 아래에 피고가 답변을 하거나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 그 내용에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를 서술하여 기재를 하시고요. 일단 피고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손해에 관하여는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아까 소장에서 언급한 부분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이렇게 해서 내 주장을 피고의 그 주장에 반해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쭉 넣어 봤습니다. 이거 다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고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입주자 대표 회의에 책임이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어 부분에 여기서 이제 약간 다를 텐데
위와 같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인 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증거를 소장에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준비서면에서 이렇게 등기부 등본, 누수사진, 견적서 이렇게 넣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날짜하고 원고 기재하시고 관할 법원, 그 다음에 단독이나 합의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 단독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하고 준비서면 주장이 모두 끝이 나고 이 내용들은 이제 변호사무실 실무서식 그리고 판결문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무실에서 내근 실장으로 서면을 작성하고 있고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사건 상담 가능하고 구독자 이벤트는 계속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스크린샷 요거 좀 보내주시고요. 안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좀 보내주시고 원하는 문서 작성 영상 그 다음에 서식도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요. 나홀로 소송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홀로 소송 채널에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 나홀로 소송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채널에 있는 많은 정보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는 사건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